자, 그럼 데일리인트 시작해 볼 텐데요. 이지희님이 남탕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남탕 중에서도 제일 빛나는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비웠죠. 개인적으로 부친 사항이 좀 있어서 3일 정도 이제 방송을 못 했는데요. 여기 방송을 빌어서 많은 분들 저한테 이제 걱정해 주시고 맞습니다.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공식적으로 공개 조절 감사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녁 데일리 힌트는 제가 떠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개편 직전에 월천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편 이후로 빠진다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만 네. 카메라 켜지기 전에 했던 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아. 좀 웃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협상 없고요. 그냥 저는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앞으로 할 거고 어떤 개인적인 사항 휴가도 안 갑니다 저는. 여기 마감 방송 할 테니까 보시고. 근데 시간이 좀 줄었어요. 맞아요. 6시 30분부터 한 7시 즈음까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자료가 힘을 많이 뺐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자료를 힘을 많이 뺐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준 것은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이제 개편되면서 좀 굵직한 테마 그리고 시장에 좀 주름 잡았던 이슈들 굵직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자, 그러면은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2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 속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만 출발했습니다. 사실 주도 섹터가 부재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내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업종별로 크게 눈에 띈 업종은 아침부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들만 움직였죠. 그래서 로봇과 AI, 3D 프린터, 제대혈, 원격 진료, 공작기계,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게임 이렇게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 등 배당주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등 이제 시장의 대안을 좀 찾기 시작하는 수급도 들어와야 됩니다. 약보합으로 정리했던 시장은 기관의 선물 매수 전환으로 코스피가 2540포인트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했고요. 9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재차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빈자리를 헬스케어와 로봇 관련주가 메웠고요. 헬스케어는 미중 마찰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윗꼬리를 꽤 많이 달았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개장 직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비 마이너스 7.9% 그리고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전년비 14.5%나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는 별로 좀 좋지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좀 10일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순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또 그러니까 월 말에 집중되는 어떤 회사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출 지표가 10일 그도 10일부터 20일, 20일부터 30일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사실 좀 의미가 꼭 있나 싶기도 해요. 이게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지표에 약간 왜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 초에 안 좋았는데 안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네. 월 전체로 보면은 월말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보면 승용차가 32.4% 올랐고요. 반도체가 조금 빠지기도 했습니다. 28.2% 빠졌고 석유 제품도 14% 정도 빠졌고요. 다만 이제 오전에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0년 내 최고치인 0.7%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강세와 금리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주말 우에다 BOJ 총재가 물가 상승을 확신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YCC 정책에 대한 폐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BOJ의 완화 정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달러 약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이 시간대 1333원대로 하락하면서 기관 외국인 코스피가 제한적으로 이 시간 즈음에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장되면서 기관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했지만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세에서 지수는 제한적인 상승세 유지됐고요. 코스피는 다소 한산한 거래 속에 2550선 정도 수준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장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시총 6위까지 올라왔고요. 루닛도 시총 9위까지 등극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 베이스로 보기에는 사실 6위, 9위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코스닥 시총 6위와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5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분을 상당히 반납하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게임이나 제약바이오는 선전을 했습니다. 장막판에는 오히려 반도체 HBM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요. 한미반도체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추가 매입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하방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샀잖아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오전 그 YCC 정책 관련 이슈와 함께 오후에는 또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시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빠른 위안화 강세 흐름이 전개됐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달러가 약세로 전개가 되기 시작했죠. 8월 중국 유동성 지표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8월에 유동성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발표되면서 중국 지수 선물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이번 달에 아마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지에서 제기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드라이브가 좀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사회 융자 총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사실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서비스, 전기전자 매수를 했고요. 철강과 화학, 유통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기타 서비스를 매수했고 로봇을 포함한 기계 장비와 2차 전지는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서비스와 통신, 철강 제외한 대부분을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엔터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엔화 동반 강세 보이면서 1,430원을 또 하회 시도 이제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이슈 때문에 네. 중국이 이제 환율을 개입 시사를 하면서 이 중국 관련된 그 부분이 강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가 또 약세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중간에 네. 보니까 1,328원대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아까 1,333원대까지 빠졌다 했는데 네. 1,330원도 하회했고 1,328원대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1,330원에서 역의 환율. 왔다 갔다 하죠. 형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종별로는 배당 매력의 보험주가 강세였고요. 하나생명은 장중에 9%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세실업과 F&F 등 의류 OEM, ODM 강세 보이면서 소무 의욕 상승했는데 최근에 면세점 가면 F&F 관련된 쪽 뭐 엄청나게 왜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지금 막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했고요. 네, 네옴시티 테마 부각이 되면서 건설업과 기계 강세를 보였고 의약품 상승하는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강세가 뚜렷했고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금속은 포스코홀딩 중심으로 약세했는데 오늘은 대부분 2차 전지가 역시 약세 네. 대부분 보였습니다. 전기가스, 화학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요. 코스닥도 방향성이 부재하면서 특별한 모멘텀 없이 910포인트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됐고 업종별로는 제약, 기계장비,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와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약세했는데 9월 첫 10일까지 데이터에서 NCM과 NCA 합산 수출 지표가 좀 부진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도 다소 하락세를 보였고요. 거기다가 고션 등을 포함한 일부 중국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확실히 나오면서 예. 조금 더 약세를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물밑에서 열심히 또 시장 대응을 하셨겠지만 물 위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주도주도 없고 이게 뭐지? 수급 상황도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 매도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막 계속 좀 관망하시면서 시장 대응 그다음에 저희 3프로 통해서 좀 시장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얘기도 중간에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진짜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잠시 후에 또 이재만 위원님과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시총 6위, 루닛 9위. 네. 맞아요, 이거? 아니 근데 로봇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좋아해도 네. 코스닥 시총 6위는 네. 매출 500억인데 뭐 새삼스럽게. 네, 새삼스럽게. 장중에 52주 신고가 갈 때 와 이랬는데 또 힘이 좀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기반적으로 이제 스케줄 매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멘텀 소멸로 좀 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뭔가를 뛰어넘는 어떤 모멘텀이 더 나와야 되는 어떤 니즈가 더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지표
그리고 호조 소식 등의 변압기 또 올라간 거,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오늘 이제 세 가지 모멘텀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변압기 관련, 전력기기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8월 수출 데이터에서 이제 대형 변압기 쪽의 수출 데이터가 좀 약간 뭐 숫자로 보면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박살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죠. 거의 뭐 그 전달보다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좀 안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 변압기 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9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초대형 변압기는 7월에 6,362만 불에서 8월에 2,424만 불로 갑자기 급락을 했고요. 근데 9월에 1월부터 10일까지 누적이 3분의 1만 지났는데 3,285만 불로 8월 전체 한 달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8월은 이연된 게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소형 변압기는 7월에 1,680만 불, 8월에 2,139만 불, 9월에 1월부터 10일까지 559만 불로 8월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초대형 변압기 단가는 7월에 14달러, 8월에 15달러, 9월에 23달러까지 최고치 갱신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초대형 변압기. 예, 굉장히 놀랐어요. 7월에 14, 8월에 15, 9월에 23으로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소형 변압기 단가는 7월에 10.3, 그다음에 8월에 10.7, 9월은 10.9 역시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거 수요가 늘어나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초대형 변압기는 약간의 단가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개월 전에도 일시적으로 단가가 확 튀었다가 월 실적이 모두 반영되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기도 했지만 단가가 네. 정상화됐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도 단가가 정상화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신고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초대형 변압기 단가가 17월에 14, 8월에 15, 9월에 23. 너무 과격하게 뛰었잖아요. 네. 정상화되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단가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월간으로서는 신고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자 이제는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브레인 바디 리서치에서 나온 리서치를 좀 제가 좀 발췌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100V 암페어 이하, 그러니까 아주 초소형이에요. 초소형.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수출 지표고요.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는 10일간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초소형은 이제 10일간이기 때문에 이제 월간까지 봐야 되겠지만 빨간색 선은 이제 그 단가거든요. 단가 흐름 보세요. 단가 흐름이 안 깨지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죠? 자, 다음 사진 표를 보여주시면 수출 금액,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월별로 수출 금액이 나오고 제일 아래쪽에 9월 10일까지 잠정 수출 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수출 단가가 나옵니다. 근데 10.9 이게 전반적으로 갔을 때는 사상 최고 맞죠? 그죠? 그렇네요. 8월에 잠정이 10.7 그리고 지난 4월에 10.7 그때가 최고였고 지금 9월 10일까지 잠정이 10.9로 최고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소형 변압기는 재룡 전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변압기. 자, 100에서 650까지의 뭐 중소형 정도입니다. 초소형은 아니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그 수출 단가인데 최근에 많이 튀어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10일까지는 역시 이제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 빨간색의 단가입니다. 단가가 괜찮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최고치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도 만만치 않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수출 금액과 단가 관련된 흐름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월달 지표는 중소형 변압기가 상당히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초대형 좀 깨졌고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더라도 수출 단가나 추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세 번째,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초고용량 변압기입니다. 이게 이제 8월달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8월 월간 전체 완전히 부러졌었는데 10일까지가 지금 8월 월간 전체를 다 뛰어넘는 수출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그 7월 달 굉장히 높았던 수출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정도까지 10일치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가 어떻게 보이세요? 빨간색 실선 보시면 와. 단가가 급등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나 네네. 이벤트나 이런 게 네. 있으면서 네. 물량은 좀 줄면서도 단가는 팍 네. 올라가는. 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싸겠죠. 8월 달에 이제 초대형 관련된 뭐 효성중공업 이런 쪽에 2주 동안 휴가였대요. 네. 특히 이제 수출 많이 하는 효성중공업 수출 지표가 좀 크거든요. 미국 법인은 이런 쪽 큰데 2주 동안 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안 나왔다.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마감 시황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수출 단가가 부러진 것 같지만 그걸로 봐서 악재로 보기는 좀 힘들다. 네. 뭐 수주 잔고가 그때 1조 원 가까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효성중공을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9월 지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8월에는 쉬어가는 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다.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신규 유틸리티 업체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그 업체별로 수주일마다 납품을 진행하는데 고객사들이 요구한 스펙이 각각 다르다고 해요. 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요시 보였던 게 역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변압기가 오늘 중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오늘 주가들이 많이 튀어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뭐 소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견조해요. 재룡전기도. 그리고 아직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주가들이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꾸준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미국 IRA로 인한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예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 기존 법안에 따라서 파란색에 대한 발주예요. 투자. 근데 회색이 애드업이 돼 있죠. 그래서 총 합계가 23년부터 굉장히 튀기 시작합니다. 이게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막대 그래프가 완전히 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동그란 데 보시면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력망에 31%가 거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망에 1.6조 달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23년도부터 본격화되는 시작의 단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연도별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송정망 길이와 투자 금액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2000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24년부터 쭉 해서 30년부터 쭉쭉쭉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굉장히 견조하게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왼쪽에서는 뭐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는 수주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아,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아주 높은 투자 금액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조그만 표는 뭐 AEP 사이 교체 필요한 자산 비중인데 뭐 변압기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망 쪽에 어느 정도의 마일로 이제 전력망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참고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신규 개통 관련된 신청 프로젝트 규모예요. 자, 보시면 자. 그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규모고요. 규모 좌측입니다. 신규 개통 연계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고 회색 선 보시면 프로젝트 수입니다. 우측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좌측 보시면 되고요. 규모 뭐 기가와트 정도. 그리고 회색 선은 오른쪽 보시는데 네. 이 새롭게 개통한 연계 신청 프로젝트 규모인데요. 엄청나게 튀죠. 지금 거의 한 3,500개, 뭐 3,000개 중반 정도까지 지금 프로젝트가 신규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개통 연계 신청부터 가동까지 소요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가니까 새롭게 진행되는 게 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이야기죠. 이것도 병목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이제 가동되면서 초입 단계 들어왔다. 물론 이제 종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꽤 올라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뭐 3, 40배 이렇게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 PER 기준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연계돼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사진에 마지막 오른쪽 가동 중인 발전소와 그다음에 개통 연계 대기 발전소 보시면 2010년도에서 설치 완료와 설치 대기 부분을 보시고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설치 완료와 설치 대기를 보시면 설치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그러네요. 있죠. 예. 그 중에서 태양광 쪽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죠? 약간 오렌지 색깔, 붉은 색깔로 보니까 태양광이 많이 내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녹색 부분이 어디죠? 풍력. 그 다음에 보라색 쪽 보이시는 건가요? 그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ESS.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설치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노후화된 25년 이상의 뭐 변압기나 이런 전선망 쪽은 상당히 지금은 아마 좀 장기화되면서 프로젝트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호흡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좀 불확실성이 클 때 보통 가격 정가력 높은 업종 한번 늘어보라는 얘기들도 가끔 하는데 뭐 수출 단가도 1년 반 만에 2배가 오르질 않나. 그렇죠. 나름 수주 산업이니까 실적에 대한 힌트들도 개인들이 얻어갈 수 있잖아요. 변압기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덜 친숙할지는 몰라도 네.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풍부한 산업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저는 변압기 얘기하면 항상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네. 좀 주변에서 들리는 좀 조심할 부분 뭐 이런 거는 없는지. 그래서 그 초고압 초고용량 변압기 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실적도 보고 PR 좀 보면서 미래 거 포워드도 좀 봤는데 비싸지 않은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뭐야? 네. 좀 그래도 경기할 적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수주장고는 무조건 매출이 이제 이퀄로 잡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주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뭐 계약서상에 뭐 변경이 있다든지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각 회사별로 이렇게 전부 다 오더를 받아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발전소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다 다르대요. 그 스펙을 만약에 뭐 잘못 맞추거나 뭐 뭔가 또 수율이 뭐 안 나오거나 이래 버리면 또 약간 부러질 수 있겠죠, 숫자가. 기업 그죠? 개별 이슈. 그렇죠. 국한되는 기업 거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현지 쪽에서 캐파를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 등을 포함한 회사들은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형사들이 일부 이제 그래도 좀 그 미국 쪽에 현지 쪽에 인수를 하면서 캐파를 꽤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그러니까 뭐 캐파 증설을 하려면 당장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 변수에 어떻게 뭐 마진율을 좀 깎아 먹는 일이 혹시 캐파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좀 생길 수 있다 그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조금 길게 보면 성장에 대한 그림은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아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루봄님이 재미없는 변압기 얘기 너무 자주 한다 하셔서 제약바이오 갈게요. 재밌는 얘기 해봅시다. 세계 폐암학회 기대감 그리고 의료 AI 산업 성장 기대감 지속 등의 제약바이오 오늘 좋았습니다. 네, 뭐 싱가포르에서 지금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첫 국산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기술로 여겨되는 유한양행 렉라자 영향을 끼칠 만한 발표가 나왔는데,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3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 이제 타그리소 관련된 항암학회 요법을 함께 써서 치료를 했더니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각 9개월 정도 연장했던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은 해당 병용요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상피세포성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알아들으신 분 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네. 이제 EGFR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이게 있는데 EGFR인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타그리소 단독 치료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 이 PFS라고 불립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근에 암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병행요법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카티도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병행요법으로 해서 좀 더 이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관련된 그 임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암이 진행되는 걸 늦춘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됐고요. 얀센 같은 경우도 뭐 표적 감염제 자체 개발한 리브리반트와 유한양에서 도입한 렉라자를 또 병행해서 타그리소 단독 요법과 직접 비교하는 임상 마리포사, 임상 이름이 마리포사예요. 그 마리포사.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10월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발표 예정인데 이것도 결과가 잘 나오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HK 이노엔과 동아 ST가 손잡고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등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가 좀 기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전자 치료제 시장도 27년 23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관련된 산업이 또 부각되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비싼 부분이 있어요. 아까 루닛, 뭐 뷰노 이런 쪽은 조금 실적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말도 있지만 네. 로봇이 강하다 보니까 AI가 같이 움직이는 어떤 환경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혀 한 번도 안 산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루닛이나 뷰노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밸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루닛 같은 경우도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AI가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 8일 국제학술지인 랜셋 디지털 헬스에 또 실렸고요. 그다음에 인텔랩은 국제의료와 연구기관이 악성 뇌종양을 시판하도록 하는 분산 러닝모션 AI 방식의
학습 방법 관련된 공동 연구를 지난해 완료했다 이야기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해서 항암 관련된 암 정복에 나선다. 그러니까 대형사들이 대부분 다 AR을 이용해서 뭔가 암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뭐 기대감만 갖고 주가를 조금 더 견인하기에는 사실 좀 밸류 문제는 저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듯이 AI 의료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 뭐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CMG제약, 뭐 앞타모사이언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종군당, 뭐 레고캠바이오, 랩지노믹스 등등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가 네. 결국은 이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세 개예요. 네. 특히 비만은 핫합니다.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 네. 미국 지하사 1위 시가총액 그 일라이릴리가 지금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검은색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의 시가총액 1위 루이비통 그쪽이죠. 그게 이제 지금 검은색 그 시총이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이게 이제 노보 노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노보 노디스크도 유럽 회사인데 네. 이렇게 시가총액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보다는 비만약에 대해서 훨씬 더 시가총액이 이제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은 신약 랠리가 계속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 상승 요인은 노보의 비만 신약이 심혈관 질환 리스크도 낮춘다는 임상 3상 결과도 나왔고 이게 삼상이 이제 셀렉트라는 그 삼상이에요. 네. 이름이 삼상이 셀렉트입니다. 이게 결과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신부전 임상 결과 발표했고 일형 당뇨병에도 초기 효과를 이야기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중독증, 특히 이제 알코올이나 담배 치료도 효과가 있다. 이거 비만약 먹으면 담배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가 다 개선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비만 신약에 대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있는데 자, 그 환자의 5년 이내 생존 고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네. 그 HF, PF, 그다음에 뭐 HF, 뭐 REF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심부전 이야기입니다. 심부전. 와, 어렵다. 이게 이제 심박 출량에 따라 HF, REF, 그다음에 HF, MREF, 그다음에 HF, PF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심박의 출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 조금 그게 나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심부전 관련된 환자거든요. 5년 이내의 생존 곡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임상 3상에서 심부전 예방 효과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그 노보 노디스크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그 주식 조교회라는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70세 이상 인구에서 글로벌 당뇨병 유병률은 3명 중 1명 정도이고요. 10명 중에 1명이 심부전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부전 중에 HF, PF라는 그 심부전 관련된 쪽에서 효과가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HF, REF나 HF, PF 환자 모든 환자에게 심부전 예방과 관련된 적응증을 확대시키는 뭔가를 더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부전은 좀 예후가 좋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심혈관계 관련된 예방이 만약에 된다고 위고비가 좀 더 검증이 된다면 비만약은 정말로 뭐 지금 메가 히트가 될 가능성이 네. 점점 더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만약 열풍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게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이나 위고비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노보 노디스크 수출 호조로 달러가 너무 많이 유입되니까 실제로 덴마크 통화인 크로네의 가치가 급등해서 덴마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했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GLP-1 이게 비만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당뇨 신약 출시 시점부터 월별 총 처방수 보시면은 당뇨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처방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당뇨, 뭐 당뇨,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운자로, 그다음에 이제 오젬픽,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나오죠. 위고비, 뭐 삭센드라 이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처방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시장 보시면은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 체중 감소율 비교입니다. 한 25% 가까이 빠져요. 체중이.
이게 뭐 주 1회 정도 72주 정도 이렇게 투여를 하면 그렇다는데 비싸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 니즈는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저거 근데 살 수 있어요? 뭐 해외 쪽에서는 지금 할 수 있죠. 아. 처방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못 곧 사- 들어오잖아요 이제. 예. 아, 그래요? 아직은 네. 예, 예.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지금 이제 아니 구해와서 처방이 있습니다. 3%에서 좀 실험 좀 해보면 어떨까요? 누굴 대상으로 해요? 모르겠어요. 김프로님? 네, 제가 하죠. 아뭐 저- 살도 없는데 저 고민이거든요 뱃살 때문에. 뱃살 때문에? 네네네. 뭐 안 보이는데? 숨 이런 거 참고 하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채팅에서도 네. 저거 맞거나 먹으면 삶의 의욕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술도 담배도 안 하게 되고 아. 음식도 안 먹게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 3%가 저런 걸 해가지고 네. 하루하루 브이로그 찍어봐도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아서 일론 머스크 형님 보면 그렇게 설명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렇죠. 네, 진짜 AI. 체중 감량은 예, 예. 엄청 되고. 굉장히 뭐 삶의 의욕도 좋고 뭐 하고 네.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네요. 하시려면 저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크게 뭐 삶의 의욕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럼 제가 해야겠네요. 술 담배 제일 많이 하는 제가. 술 담배 생각 안 나는 효과까지 있다니까. 삶의 의욕. 자, 그래서 지금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다음 표를 마지막 보여주시면은 국내외 비만 신약 임상 개발 현황인데 그래서 음. 관련 주가 뭐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표 마지막 표 보여주시면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 뭐 유한양액, 유한양액. 뭐 그다음에 펜트론 이런 종목들도 꽤 나오거든요. 동아에스티도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한 것을 좀 참고해 보시고 네. GLP-1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얘네들은? 관련해서 아. 임상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오케이. 표시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가보죠. 자, 이제 우크라이나 공적 원조 관련된 뭐 ODA 프로그램 발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규모 우크라이나 관련된 개발 원조를 하겠다. ODA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원조를 하는 게 우리나라 회사에게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가가지고 그쪽에 좋은 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회사가 관련해서 정말 이제 원조 관련해갖고 지원받고 그 회사가 매출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익이 좋아지냐 그건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건설기계 쪽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쪽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는데요. 자, 네. 첫 번째 표를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예,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이제 HD 현대 두 개사, 이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기계 쪽입니다. 이 보시면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아마 인프라코어 같고 검은색이 현대 건설기계 같아요. 이게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비중이 확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죠? 점선은 중국 비중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그리고 실선, 빨간색과 검은색의 실선은 그 NA, EU나 북미 비중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2020년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거의 50%, 60%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빠지면서 10% 미만 완전히 줄어버렸죠. 북미하고 EU, 뭐 선진국 쪽으로 매장 늘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건설기계 쪽의 모멘텀은 중국 쪽이 아니고 북미 쪽이 그리고 이제 인도나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다양한 판가 인상, 그러니까 현대 건설기계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쪽의 판가 인상이 작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밥캣 같은 경우도 북미가 주무되었지만 이렇게 북미나 선진 쪽의 선진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탈중국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자, 이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 노후화된 인프라 관련된 기회비용인데요. 자, 미국의 정전사고 발생 건수 왼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 차트 보시면은 네.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2020년 접어들면서 정전사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노후돼서. 노후화돼서. 예,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교체 결함 관련된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2020년까지 굉장히 막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선사서 보시면 공공건설 전 관련된 지출에서 예, 전력, 그다음에 공공지출의 도로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죠. 최근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건설기계 쪽에 상당히 많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건설 지출입니다. 지출 추이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인 게 뭐냐면은 주거입니다. 주거형 건설 지출은 확 빠지고 있죠. 주택 등기가 그렇게 그렇죠.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면 검은색 실선은 뭐죠? 비주거 쪽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 항만, 그 인프라, 비주거용 인프라 쪽에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이게 IIJ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 인프라 관련된 투자 예산만 5,500억 달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원 계획이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이것도 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낙수 효과인데 자 수주잔고 파란색 실선 보시면 수주잔고 건설 자재 쪽의 수주잔고고요. 그다음에 회색 실선 보시면 내구재 수주 건설기계 쪽의 잔고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한 게 보이시죠? 그렇네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의 기계 장비 수입 독일발 관련된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독일발 미국의 기계 장비 수입이고요. 회색 실선 보이십니까? 네. 그게 한국발 미국의 기계 장비 수입이에요. 한국발 기계 장비가 저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그 오렌지 색깔인 거 이거 보시면은 일본발 장비 수입은 조금 올라가는 하다 좀 처지고 있죠. 독일발도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발 기계 장비 수입이 엄청나게 급증세가 보입니다. 그 기계 장비, 그 건설 기계가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아니라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원국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나 우리가 보면은 뭐 유럽이나 EU 쪽뿐만 아니라 자 인도, 호주, 뭐 칠레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예. 자원국 쪽의 자원 개발이 핵심적인데 자 보시면 빨간색은 보시면 호주 쪽의 굴착기 관련 수입인데 빨간색은 굴착기 관련된 수입액이고 이 회색선 보시면은 스포드민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용 스포드민 수출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수출을 많이 하면서 굴착기를 엄청나게 수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칠레도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수출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굴착기 수입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 인도, 중동, 뭐 칠레, 뭐 호주 이런 쪽에서 결국은 자원 개발과 더불어서 굴착기 관련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가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국내 건설 기기 3사의 마켓시어 확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로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우 30분은 확실히 짧네요, 그렇죠? 뭐 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제 내용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는데 스피드가 올라간.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또 개편 첫날이니까 점차 또 맞춰가면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좋은 시황 말씀해주신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